매년 전 세계 1,9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폐혈증의 발병 원인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이번 연구가 폐혈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데요. 네, 보다 자세한 내용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이승준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폐혈증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셨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연구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폐혈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는 폐렴이나 냉장염 같은 국소염증을 유발한 균이 더욱 증식을 해서 혈관을 침범하게 타고 돌게 되면 전신을 돌면서 전신의 장기를 공격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폐렴의 형태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전신의 혈액을 돌면서 장기를 파괴하게 되고 생명을 위협하는 것인데요. 그 폐혈증 시작은 비록 감염에서 시작하지만 이후에는 혈액 응고, 염증 반응, 혈관 파괴 등 그 기전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에 관여한 유전자도 한 수천 가지에 이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그 혈관이 파괴되고 결과로 혈액이 누출돼서 조직이 파괴되는 기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규명하고 이를 이용해서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은 이 폐혈증의 발병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폐혈증 때, 그러니까 혈관이 파괴된다는 사실 자체는 수십 년 전에 현미경적 관찰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지만, 네. 관여하는 자세한 유전자적, 분자적 원인에 대해서는 좀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진은 혈관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인 엔지오포이틴2, 또 타이2라는 단백질의 기능을 여러 가지 실험과 또 유전자 조작 동물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규명했고요. 둘 다 혈관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인데 이 중 한 가지인 타이2는 혈관을 보호하고 또한 엔지오포이틴은 혈관을 파괴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에서 이 폐혈증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아주 심각한 또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연구로 이 폐혈증 억제 항체를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항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주목한 거는 엔지오포이틴2라는 단백질인데 이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폐혈증과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게 되면 한두 시간 이내에 급속도로 생산이 증가해서 혈액에서 굉장히 고농도로 발견되는 단백질이고 얘는 이 단백질은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혈관 파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번 연구에 이용한 항체는 이 엔지오포이틴2라는 단백질에 결합해 혈관 파괴를 억제하고 더 나아가서 혈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항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단백질 물질과 결합해서 혈관이 파괴되지 않도록 또 혈관을 보호해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항체가 폐혈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인체 면역계가 항생제의 도움을 받아서 세균과 싸우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각종 염증 물질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인체 혈관과 조직이 파괴됩니다. 이로 인해서 비록 세균 자체는 항생제를 투여해서 다 제거하더라도 조직은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또 환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용한 항체는 이러한 과정에서 혈관을 보호하여 주어서 조직의 손상을 막고 폐혈증과 인체가 싸울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되던 그 치료 방법들과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예. 기존의 치료약제의 대표적인 것이 항생제인데 이는 폐혈증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죽이는 것이라면 이번에 실험에 활용한 항체는 그 세균 자체를 타겟으로 하다기보다는 전신의 장기에 존재하는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이번 약제는 화학 합성물이 아니라 항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표적에만 특이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또한 1회 투여하였을 때 한 2주가량 체내에 유지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부작용도 적고 치료 효과가 우수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치료제 개발에 이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번 연구가 중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폐혈증 때 전신의 혈관이 파괴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새기 때문에 실제 혈액량이 줄어서 쇼크가 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센 혈액들이 장기에 고여서 기능을 저해하게 됩니다. 폐에 물이 차면 폐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 이 경우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또한 콩팥에 부종이 생긴다면 투석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예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실험 동물에 폐혈증을 유발하고 이 실험 항체를 투여했을 때는 실제로 폐 부종이 감소하고 신장 기능 등이 뚜렷이 개선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세균을 죽이더라도 이제 공격받은 부위는
계속 이렇게 파괴가 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었는데 이 공격받은 부위 자체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궁금합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동안 그 세균을 억제하는 항생제 아니면 염증을 조절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증 폐혈증의 경우 치사율이 50%로 20년 전과 같은 수준입니다. 저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폐혈증 시에 세균과 항생제가 싸우는 토대인 우리 몸의 혈관이 타개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혈관 보호 약제를 통해 폐혈증 치료에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그 현재 폐혈증의 유일한 치료제인 항생제와 병용 투여를 하였을 때는 그 생존율을 70%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서 저희는 본 항체가 기존의 치료법과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상승 효과를 통해 치료를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앞으로 남은 과제는 본 약제가 이제 인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도 치료에 적용하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현재 쥐, 실험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투여할 수 있는 형체로 약제를 개량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체에 적용하려면 그 무엇보다도 생명이 경각에 달해 있는 폐혈증 환자에게 투여하려면 안전성의 검증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돼지와 같은 중대형 동물 아니면은 유인원과 같은 사람과 비슷한 동물을 이용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동물들의 감염을 유발해서 이 약제가 효과가 있는지 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실제 환자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노력을 이제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 안전성 검증을 거쳐서 실제 환자 치료에 좀 적극적으로 이용이 되기를 앞으로 기대하고 또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이승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약제의 안전성 검증이 좀 조속히 이루어져서 이 병상에 계신 환우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폐혈증이라는 게 발병 원인이 구체적으로 있지 않아서 치료제도 좀 개발이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서 치료제가 하루빨리 좀 상용화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